안녕하세요. 친한 변호사 이주영 변호사입니다. 오늘은 부모님이나 가족이 남긴 재산 중에 법정 상속분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는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때 반드시 알아야 될, 놓치면 안 되는 세 가지 핵심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첫째는 소멸시효고요. 그리고 둘째는 유류분 청구가 가능한 재산의 범위가 어느 범위인지 그걸 정확히 알고 하셔야 되고요. 셋째는 이 라는 것이 의외로 아주 그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수도 있는데요. 오늘 이 세 가지 유류분 소송에서 놓쳐서는 안 될 핵심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첫 번째는 소멸시효고요.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그 유류분 권리 침해 사실과 반환해야 할 상대방을 안 날로부터 1년 안에 소송을 제기해야 됩니다.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생전에 장남에게만 땅을 증여했다는 사실을 아버지 사망 후 3개월이 지나고 난 뒤에 알게 됐다면 그날부터 1년, 즉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로부터는 1년 3개월 내에 소송을 제기하면 되고요. 만약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부터 장남에게 땅을 증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로부터 1년 내에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. 또 아무리 몰랐다고 하더라도 상속 기실, 즉 아버지가 사망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. 가끔 그 문의하시는 분들 중에 돌아가신 지 20년, 30년 지나고 나서 내가 진짜 너무 억울하다. 이제 알았는데 유류분 청구 소송 할 수 있냐라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. 이 경우에는 유류분 소송 못합니다. 왜냐하면 돌아가신 날로부터 10년이 지났기 때문에요.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이제 유류분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확인하는 건데요.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 내가 재산이 얼마만큼이 되는지 그걸 이제 명확히 아셔야 되잖아요. 유류분 반환 청구는 망인이 생전에 증여하거나 아니면 사망과 동시에 유증한 재산에 대해서 가능합니다. 예를 들어서 사망 전에 아버지가 다른 자녀에게 아파트를 증여했다면 그 아파트 자체에 대해서 내 유류분만큼 돌려달라는 반환 청구가 가능하고요. 사망과 동시에 특정인에게 유언으로 예금을 3억을 줘라 이런 식으로 남겼다면은 그 예금에 대해서 내 유류분만큼 돌려달라는 청구가 가능하고요. 그런데 이 상속인에 대해서는 10년 전이든 20년 전이든 30년 전이든 언제 한 증여라도 제가 유류분으로 반환해달라는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30년 전에 장남에게만 거액의 부동산을 증여를 했다. 그러면 30년 전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제가 유류분만큼 돌려달라는 청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. 그렇지만 제3자에게 증여한 경우, 즉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증여한 경우에는요, 돌아가시기 전 1년보다 그 전에 한 증여에 대해서는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없어요.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한 3년 전에 조카에게 부동산을 증여했다던가 아니면 아예 모르는 기부단체에 부동산을 증여했다던가 그런 경우에는 상속기 시전 1년 이상 전에 이루어진 증여이기 때문에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. 원칙은 그렇지만 이 경우에도 그 제3자가 유류분 권리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유류분 청구 대상이 될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좀 전문가하고 상담을 받으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.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며느리나 손자에게 증여한 경우는 어떠냐라는 건데요. 며느리나 손자는 제3자이지만 유류분 권리자를 해할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볼 가능성이 높고요. 그리고 며느리나 손자는 사실은 자녀에게 줄 것을 며느리나 손자에게 준 것이기 때문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해서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. 며느리나 손자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보통 돌아가시기 1년 전에 한 재산에 대해서도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.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이 가처분인데요. 가처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. 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해서 아무리 승소를 해도 소송이 끝나기 전에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해 버린다던가 아니면 그 전에 재산을 처분해 버리면 승소해도 돌려받지 못할 수가 있거든요. 특히 부동산의 경우에는 소송하기 전에 처분금지 가처분부터 해두는 것이 좋고요. 그래서 이 조치를 해두면 소송이 끝날 때까지 재산이 안전하게 보전이 되니까 승소 후에 바로 집행할 수가 있고 그래서 승소를 했을 때 만족을 얻을 수가 있죠. 근데 이제 제가 진행한 사건 중에 하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망인이 생전에 주택을 증여를 했어요, 자녀에게. 근데 이제 혼외자가 있었고 혼외자가 저희 의뢰인이었는데 이 증여한 주택이 강남에 있는 아주 좀
값이 많이 나가는 그런 수십억대 주택이었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유류분 들어가기 전에 가처분을 해놨는데 알고 보니까 가처분 전에 이 주택을 매매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. 근데 다행히 매매 소유권을 이전하지는 못했어요. 그래서 저희가 이 가처분을 해놓고 이제 유류분 소송을 진행하니까 저희는 아주 유리한 입장에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었고요. 그리고 나중에 이제 소송에서 승소해서 유류분 승소한 금액도 아주 잘 받을 수 있었고 그런 사건이었습니다. 그래서 저도 사실 이거 가처분 해두지 않았으면 소송 자체가 무의미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일 수 있었거든요. 아찔한 거죠. 그래서 그때 저도 가처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좀 깨닫는 그런 계기가 되었는데요. 아무튼 유류분 청구 소송 진행하실 때는 가압류나 가처분을 해두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꼭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오늘 말씀드린 그 유류분 청구 시 놓쳐서는 안 되는 세 가지에 대해서 다시 정리를 해보면요. 첫 번째로 소멸시효 1년, 알고 난 때로부터 1년 안에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는 거, 그리고 반환 청구 대상 재산과 관련해서 상속인에 대해서는 아주 오래전에 증여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, 그리고 가처분과 가압류, 재산 보전 조치로 승소 후에 집행을 보장하기 위해서 가압류와 가처분을 꼭 해두셔야 된다는 것, 이거 세 가지는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